스포츠 문화란 무엇인가? 스포츠, 비문화로부터 문화현상으로라는 타이틀입니다. 스포츠는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스포츠는 그동안 비문화였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 문화현상으로 바뀌게 됐는데, 학자들의 얘기를 살펴보면 스포츠의 이념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스포츠 또한 마찬가지로 문화적, 사회적 바탕에서 세워진 것이라는 얘기죠. 즉 스포츠는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 한스 랭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스포츠가 문화라는 것인데, 이전에는 스포츠를 대하는 문화의 태도가 무시였었고 이제 인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포츠는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세부 내용입니다. 독일의 예를 들면은 스포츠가 유입되어서 발전한 최초의 100년 동안, 그러니까 1870년대 그 전에서부터 있었지만은 1970년도까지 약 100년간 문화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 당시만 해도 이 독일의 경우에는 월드컵도 우승한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미네랄 올림픽도 열렸던 바로 그 시절이었는데 스포츠가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를 규범적, 독일의 경우죠. 규범적 개념으로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측면도 이해를 했습니다. 문화는 교양 그 자체이고, 교양인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상표다. 질 높은 연극이다. 인류문학, 고전음악, 고전미술 이러한 것으로 스포츠를 잣대했을 때는 문화적인 범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란 보다 질 높은 문화의 준말이었고 비교양인과 교양인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 척도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특히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지 못한 교양 시민 계급이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였습니다. 어, 이 자료는 알렌스파 기록 보관소에서 4,000 샘플, 5,053 샘플을 가지고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문화의 현상 형태들인데, 이 자료는 베르너 하일리스라는 그 독일 저자가 컬처 매니지먼트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간추린 겁니다. 문화의 현상 형태들을 봤을 때 연극이 문화에 들어가느냐? 84%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화는 76%, 역사는 68%, 도서는 72%, 이렇게 쭉 해서 자연과학, 요리, 정치, 텔레비전, 의학, 축구. 축구는 약 5%만이 이건 문화다. 라고 1981년도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1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영국은 약 90% 정도 수준, 회화는 88% 수준, 역사는 84%, 도서 83%, 그리고 종교의 경우는 57%. 그렇게 해서 이 정치 같은 경우는 30%지만 축구가 조금 올랐죠?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91년도에 최소한 됐겠죠? 2003년도에 이 책이 나왔지만 91년도에 저자가 조사한 자료를 인용했을 때 8%라는 것입니다. 물론 번역해서 들어온 저자의 연도가 2003년입니다. 비문화로서의 스포츠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사학자 톨스타인, 베블렌에서부터 좌신좌파 지식인 뉴 링컨까지 1가지의 일관된 견해, 비문화다 이거는. 스포츠는 문화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견해가 있었고, 또 오히려 스포츠는 대중화, 전문화 그리고 기술화를 통해서 점차 문화적 퇴폐의 표현이 되고 있다. 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집단적 히스테리가 생겨난다는 것이고, 스포츠 경기장은 폭력의 온상이다. 인간보다도 스포츠적인 업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스포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포츠는 문화가 아니고 비문화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오모 그룹의
그 스포츠 아르스 쿨투라고 하는 문화로서의 스포츠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비문화로서의 스포츠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요한 호이징가는 그에 져서 호모 루덴스에서 문화의 기원은 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 인간이라는 얘기죠. 문화는 단지 놀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놀이 속에서 그리고 놀이로 발전한다는 얘기죠. 스포츠 역시 놀이로서 존재할 때 문화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는 놀이적인 요소를 상실하였고 놀이 영역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문화다. 그런 의견입니다. 아도르라는 학자는 스포츠 대회에서는 잔혹성과 공격성이 권위적이고 규율적인 경기 규칙의 준수와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 대회에서는 좀 놀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공격성, 권위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규칙이 무목적이고 무규칙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경기 규칙 같은 것과 결합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스포츠는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비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화 요소의 스포츠, 또 다른 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칼 디엠은 스포츠와 문화의 연관성을 수많은 증거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플라톤, 슐러, 니체, 오르테가 같은 이런 철학자들은 체육 활동에서 스포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또 만프레드 하우스만, 어네스트 헤밍웨이, 하이니 벨 같은 이런 작가들은 스포츠를 문학적인 테마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던가. 또 많이 거기서 그런 것을 등장시켜서 얘기하지 않았던가. 스테판 게오르그, 보들레르, 라이노 마리아 르케, 바이런 등의 그런 시인들은 스포츠에 주목하였고 또 카르 오르프, 리카르도 스트라스 같은 작곡가들은 스포츠를 기린 음악을 작곡하지 않았느냐. 또 호모나 헤로도토스, 플루타크 같은 그런 이 작가들은 신체의 단련이나 운동 능력의 가치에 대해서 쓰고 노래한 것 외에는 이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다 이런 분들은 다 작가인데 바로 스포츠를 노래하고 스포츠 가치에 대해서 쓰지 않았느냐. 또 루소, 여러분 잘 아시죠? 루소나 페스타로치, 프레벨 같은 위대한 교육자들은 스포츠를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지 않았던가. 이렇게 수많은 학자, 철학자, 작곡가, 또 교육학자 이런 분들이 철학가 이런 분들이 스포츠를 왜 이렇게 많이 다뤘는데 이건 결국은 스포츠는 문화 요소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 요소로의 스포츠 또 하나의 정리 요소입니다. 쉴러라는 분의 그 논문은 미학교육 하나요라는 데서 이후 놀이가 문화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점은 의논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놀이란 자발적이고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 실리를 구하지 않고 필연적이지 않은 행위, 우리가 무목적성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배웠는데 정리했는데 이런 스포츠가 아닌 것의 전형은 바로 프로스포츠라는 것이죠. 칼 디엠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보여주는 자, 배우란 얘기죠. 그리고 직업 스포츠는 생업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프로의 특성을 완전히 털어낸 스포츠만이 놀이의 영역에 속하고 노동과는 반대로 스포츠는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뭔가 넘어서는 초월을 가능하게 하고 규칙에 의해서 통제되며 진지하게 몰두할 수 있는 무목적인 놀이라고 이렇게 칼 디엠은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스포츠와 변화된 문화 이해, 스포츠가 이제 문화로서 이해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문화 이해는 규범적인 이해로부터 노머티브라고 얘기했죠.
점차 기술적인 이해로 바뀌어가고 있다. 오늘날 문화는 더 이상 대규모의 연극이나 콘서트, 인류 콘서트, 오페라나 미술 전람회, 고품격의 문화,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만 의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와 변화된 문화의 이해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문화는 대중이 선호하는 것, 대중이 바라는 것, 그들을 지배하는 생활 양식, 뭔가 미학적으로 뛰어난 그 무엇, 도덕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유행, 그리고 널리 알려진 취향과 관습은 물론이고 연극이나 텔레비전, 영화, 음악, 문학의 장면에서 일하는 모든 것, 또 예컨대 범죄물과 코미디, 대중음악과 심지어는 포르노, 그리고 종교와 성에 관한 것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모든 것이 문화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문화는 그 구조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배경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하는 구속력이 없어요. 이제 구속력을 갖지 못한 임의적인 개념이 되었고 놀이문화, 의류문화, 자동차문화, 독서문화, 일본문화, 미국문화, 소련문화가 없죠. 이제 러시아문화, 저항문화 등과 같은 합성어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는 그 의미가 대단히 막연한 개념이 된 것입니다. 문화는 이제는 사회화가 되었으며 문화의 개념은 평범하게 되었고 문화 이해는 평준화가 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상한 엘리트적인 문화 이해라기보다는 이젠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문화 이해로 바뀌었고 스포츠는 평준화된 문화의 일부가 되었고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미술, 음악, 문학, 연극 등 전통적으로 문화라고 여겨지고 모든 문화의 척도였던 그리고 정점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스포츠와 동일한 하위 문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스포츠 문화는 신체 문화, 운동 문화, 놀이 문화 등과 같이 보다 큰 문화 영역에 속하는 하위 문화로도 볼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에 상당한 정도로 독자성을 확보한 독립적 문화이기도 합니다. 독립적 문화로서의 스포츠라는 것은 독자적인 의미 연관, 가치 모형, 의례, 태도, 스타일, 의식, 공동체 형식을 갖고 있고 또한 규범, 규칙과 유행, 독자적인 분위기, 협의의 스포츠 행위를 둘러싸는 의미 구성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정착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그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정착시키고 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문화의 정의에서 얘기했을 때 독립적 문화로서의 스포츠 문화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앞부분에서 스포츠 문화가 어떠하다는 걸 정의하였고 스포츠가 그동안 비문화였다는 특징들 얘기를 했고 또 스포츠가 왜 문화가 아니냐 라고 수많은 증거를 대면서 스포츠가 문화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다른 음악 미술 뭐 이런 것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커다란 문화의 하위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독립 문화로서 갖추고 있다는 그런 스포츠의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문화의 다양성은 문화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루만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를 다른 문화와 비교하고 그것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욱 완전하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전달해 줌으로써 차별과 갈등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이게 자꾸 뭐 뭔가 뭐 이런 문화 저런 문화 또 우리나라 문화 저기 나라 문화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우월하다고 저기는 열등하다고 이러니 차별과 갈등을 생산하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개념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문화가 구조, 기능, 특징, 경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명료한 체계가 아니라 불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혼란 체계, 파지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파지 시스템 알죠? 파지 애매한 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경계선에 있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것이죠. 파지 이론이라는 게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기능, 특징, 경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하다라는 개념. 그건 명확한 것이 아니라 혼란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재철이라는 학자는 문화 개념을 사용한 용례를 보면 시간적 범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고려 시대 문화, 현대 문화, 공간적인 범주에서는 유럽 문화, 북아메리카 문화, 동아시아 문화, 아프리카 문화, 뭐 집단적인 범주에서는 청소년 문화, 노인 문화, 대중 문화, 그다음에 뭐 아줌마 문화라고 해서 틀릴 것도 없겠죠. 평가적인 범주에서는 고급 문화, 저급 문화, 상위 문화, 하위 문화, 문화를 이렇게 열등하게 또 뭐 비교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존적인 범주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음식 문화다, 성문화, 교육문화, 예술문화, 특정한 삶의 영역에서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실존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원수는 문화 개념을 네 가지로 했는데 문화란 정신의 개발과 삶을 공유된 삶의 방식, 사회적 과정, 의미의 실천. 뭐 앞에서 그 짚어봤던 많은 문화에 대한 정의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정의한 것 같습니다. 김광옥은 문화의 일반적인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문화란 자연과 대비되는 것으로 인간에 의해 형성되고 공유되는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의 총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뭐 서양의 어떤 학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일부 적용하고 또 생활 양식, 사고 방식 이렇게 정의한 것 같습니다. 갤렌은 문화를 제2의 자연, dies by the natura, 즉 문화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 자연을 변형시킨 제2의 자연이다. 아르놀트 갤렌의 제2의 자연은 문화학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사회학적 입장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스포츠 문화적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갤런의 문화 개념에 의거해서 스포츠 문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 내적 자연으로서의 공용 욕구. 인간의 내면에서는 원래 자연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죠. 인간 내적 자연으로서는 공용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신체적 조건은 자연 환경 하에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니 변형시켜야 된다. 그 변형의 결과가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잣대로 놓고 보았을 때 스포츠 문화도 문화다. 자연의 변형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연의 변형이냐? 그러니까 인간 외적 자연, 그러니까 인간 내적 자연이 환경이 아닌 인간 내적 자연, 그러니까 신체성에 기반을 둔 본능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인간 내적 자연으로서 공격 욕구가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적 행위는 대부분 동종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개는 개를, 사자는 사자를 공격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동종끼리의 다툼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무지무지하게 공격적인 겁니다. 개, 뭐 사자, 인간 이런데 인간은 좀 빼놓고 얘기하면은 이런 동물들은 자기의
먹을 것, 먹지 않으면 동물은 죽으니까. 그리고 이 자기의 그 이세를 번창할 때, 이럴 때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예. 또 인간은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하죠. 예. 예, 인간은 인간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간도 동물이다 보니까 인간 내적 자연으로서 공격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스포츠 문화는 결국 공격 욕구의 조절인데 임의적으로 조정한 그 결과, 조절한 과정의 결과로서 출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문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갤런의 문화 개념에 의해서 인간은 약하고 변형시켜야 되는 제2의 자연을 얘기했는데 인간 내적에는 내적 자연으로서는 공격 욕구가 있고 이것을 변형시켜서 살게 하다는 것에 기준을 둔다면 스포츠도 마찬가지 신체성의 바탕을 공격적인 본능을 변형시키는 건데 바로 이것이 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스포츠 문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제는 갤런의 문화 개념에 의해서 스포츠 문화가 형성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쟁을 통한 인간 살육에서 사냥을 통한 동물 살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얘기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들 인간을 제압하고 죽이고 그랬죠. 근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니까 사냥을 통한 동물 사육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동물의 직접 사육에서 사냥개를 통한 간접 사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우 사냥이 등장하는데 늑대 사냥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우 사냥입니다. 여우 사냥에서는 사냥꾼의 외재화된 인격인 자기를 이제 대변하는 것이죠. 사냥개가 사육의 주체로 이제 이전됐고 쾌락 원천이 사육에서 이제는 사육이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추격하고 관람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냥꾼이 느끼는 쾌락의 강도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실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냥개가 잡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간접 사육이 되니까 이 좀 쾌락의 강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약화된 쾌락의 강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그 경쟁 구도를 통해서 쾌락의 원천을 다양하게 하였고 여우 추격을 고의로 어렵게 함으로써 클라이맥스를 지연시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렵게 해가지고 좀 질질 끌기도 하고 좀 더 전강법으로 클라이맥스를 끌어올리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스포츠에는 투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쟁을 통한 인간 사육에서 이제 바뀌어서 사냥을 통한 동물 사육, 동물에 맡겼고 그 다음에는 동물의 직접 사육에서 사냥개를 통한 간접 사육으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에는 이 쾌락의 강도가 약해지니까 좀 더 그것을 좀 뭐라 할까요? 쾌락의 원천을 다양화시키고 또 쾌락의 그 클라이맥스를 지연시키는 것을 오늘 스포츠에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갤런의 그 문화의 개념에 의해서 스포츠 문화 형성 과정 그 세 번째는 동물의 실제 사육에서 이제 상징적 사육으로 바뀝니다. 동물을 이제 사냥개를 통해서 잡는 거여서 이제는 상징적인 사육으로 바뀝니다. 자, 생명 있는 사냥감을 대신할 대상과 수단이 새롭게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관역이라든가 코트라든가 골대 같은 우리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물들이 있죠. 룰들이 있죠. 이런 것이 상징적인 사냥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육의 대상이 활이나 도구죠. 활이나 창에서 사냥개로 바뀌었고 사냥개에서 공으로 바뀌고 또 투포환으로 바뀌고 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도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는 이제는 이제 상징적 살육의 고상한 표현이다. 결국 스포츠는 원초적으로 살육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상징적 살육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것이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격 욕구의 자유로운 충족을 방해하려는 노력도 여기에 더해집니다. 말하자면 외적인 강제 규칙이 생깁니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서 많이 완화시킨 거죠. 예. 무엇을? 공격 욕구를. 그러니까 내적 강제는 내부적으로 인간의 이 마음속에서 좀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페어 플레이를 하고 또 스포츠맨십, 스포츠 정신 같은 규범을 통해서 권장하고 이러한 규칙에 복종화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문화의 형성 과정에는 이렇게 이 동물을 실제 사육에서 상징적 사육으로 하는 세 번째 개념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문화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본 갤런의 그 문화 개념에 의거해서 스포츠 문화의 그 형성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전쟁을 통한 인간 사육에서 사냥을 통한 동물 사육.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 그 고려의 쌍용총에 있는 수렵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사냥을 했죠. 사슴 같은 동물도 있고 호랑이 같은 동물도 있고 여우 같은 동물도 있고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화살을 쐈습니다. 그때는 직접 또 전쟁을 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냥을 통한 동물 사육에 들어갔죠. 동물의 직접 사육에서 사냥개를 통한 간접 사육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이론에서 등장하는 것이 여우 사냥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 사냥개와 함께 간접 사육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 스포츠 제도가 많이 생겼는데 많이 이 약화시켰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죠. 인간 내면에 있는 공격적 본능을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규칙도 생기고 또 이 클라이막스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또 장애물도 놓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실제 사육에서 상징적인 살육으로 바뀐 결국 그것이 스포츠의 탄생인데 바로 이 부분이 근대 오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리기가 있고 말 타고 하는데 이 장애물 경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넣습니까? 또 수영을 또 하고 칼싸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펜싱이고 그다음에 총으로 관역을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스포츠 문화의 형성 과정 개념들을 갤런의 문화 개념에 의거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강에서 만나겠습니다.